발생한 군 사격장 총기 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곽정화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도비탄 어디 맞고 튄 탄이 아니라 직격탄에 맞았다고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탄이라는 건 바로 직격탄을 말하는 건데요. 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이게 빗나가서 간 탄인데 이 직격탄이라 판단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총탄입니다. 머리 부분을 보면은 곧 뜰 텐데요. 충돌 흔적이 없고 또 어디에 맞고 튀었다면 앞이 구부러지거나 모양이 변형돼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매끈하네요. 그렇죠, 매끈하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각도입니다.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직접 부대를 찾아가서 현장 취재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만난 유족도 비슷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게 도비탄이라면 옆으로 두부 총상을 입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도비탄이 아니고 직접 사격한 겁니다. 지금 말해서 옆으로 총 직선으로 갔는데요. 도비탄이 가다가 어느 정도에서 갑자기 반듯하게 가는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이제 직격탄이다. 그럼 그 사격장에서 총알이 날아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누가 쐈는지는 밝혀졌습니까? 아쉽게도 그거는 이제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누가 쐈는지 결국 모른다는 거죠. 사고 당시 사격장에서는 육군 6사단 예하 부대원 12명이 사격 훈련 중이었는데요. 총에 보면 강선흔이 남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 지문처럼 이게 총탄이 돌면서 총에 다 흔적이 새겨지는 건데. 그러니까 총알의 지문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 총탄을 맞을 때 강한 마찰 때문에 이걸 누가 쐈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이게 조준 사격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격 훈련할 때 이 K2 소총 발사하는 곳에서 280m 지점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저 앞에 방호벽이 있고요. 예. 수풀이 우거져서 저기에 뭐 도로가 있는지 잘 안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사격장이 여기까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수풀이 있는 다음에 60m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가다 총에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사람이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이게 조준 사격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수복이 우거졌고 또 뒤에 이 피해 병사가 가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사전에는. 결국 조준 사격은 정확히 아니란 얘기죠. 일단 총구가 이제 들려서 이게 조금 더 높이 날아가서 멀리 있는 희생 장병의 머리에 맞은 건데 이게 뭐 살짝만 올라가서 살짝만 틀어도 이게 맞는다면 이게 과연 누워서 엎드려 쐈는지 앉아 쐈는지 아니면 서서 쐈는지 요즘에는 사격을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방향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혹시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자세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아마 서서 쏘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아무래도 얘기가, 이렇게 쐈을 때 들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궁금한 건 이런 사고가 이번 과연 한 번뿐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게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부분입니다. 관리 소홀 문제인데요. 이 나무가 뒤에 있었는데 거기서 총탄이 무려 70여 발이나 발견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한 발이라도 옆으로 갔다면 다른 장병의 목숨도 위태로울 뻔한 거였죠. 총탄이 정면으로 나오는 이 사격장 바로 뒤에 도로가 있는데 방호벽이 턱없이 낮습니다. 28m 정도. 그러니까 사수가 표적 위로 총구를 살짝 2.39도만 올려도 이 사고 위치로 직선으로 총알이 날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이 양쪽 도로 끝에 경계병을 배치를 했는데요. 사격 훈련 중에 당연히 통제해야 되는 자기 임무를 제대로 몰랐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문제가 있었고요. 소대장은 블루투스 스피커로 노래를 들으면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갔다고요? 네, 갖고 다닐 수 있는 그 작은 스피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대원들 힘드니까 노래 들으면서 갔는데 그 때문에 사격 소리를 정확히 듣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군수사단은 간부 3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확인이 된 다음에 아버지의 말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누가 쐈는지는 정말 궁금하지 않고 그 병사가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봐 그건 안 밝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얘기가 좀 들리는데 자, 이번 사건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는 점, 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런 데가 더 없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로가 있는지 잘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사격장이 여기까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수풀이 있는 다음에 60m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가다 총에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사람이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이게 조준 사격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수복이 우거졌고 또 뒤에 이 피해 병사가 가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사전에는. 결국 조준 사격은 정확히 아니란 얘기죠. 일단 총구가 이제 들려서 이게 조금 더 높이 날아가서 멀리 있는 희생 장병의 머리에 맞은 건데 이게 뭐 살짝만 올라가서 살짝만 틀어도 이게 맞는다면
이 과연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직접 부대를 찾아가서 현장 취재를 했었는데요. 예. 당시에 만난 유족도 비슷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게 도비탄이라면 옆으로 두부 총상을 입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도비탄이 아니고 직접 사격한 겁니다. 지금 말해서 옆으로 총 직선으로 갔는데요. 도비탄이 가다가 어느 정도에서 갑자기 반듯하게 가는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이제 직격탄이다. 그럼 그 사격장에서 총알이 날아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누가 쐈는지는 밝혀졌습니까? 아쉽게도 그거는 이제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누가 쐈는지 결국 모른다는 거죠. 사고 당시 사격장에서는 육군 6사단 예하 부대원 12명이 사격 훈련 중이었는데요. 총에 보면 강선흔이 남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 지문처럼 이게 총탄이 돌면서 총에 다 흔적이 새겨지는 건데. 그러니까 총알의 지문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 총탄을 맞을 때 강한 마찰 때문에 이걸 누가 쐈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이게 조준 사격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격 훈련할 때 이 K2 소총 발사하는 곳에서 280m 지점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저 앞에 방호벽이 있고요. 예. 수풀이 우거져서 저기에 뭐 누워서 쐈는지, 엎드려 쐈는지, 앉아 쐈는지, 아니면 서서 쐈는지. 요즘엔 이 사격을 이런 식으로 3가지 방향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혹시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자세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아마 서서 쏘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아무래도 얘기가, 이렇게 네. 쐈을 때 들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어쨌든 간에 궁금한 건 이런 사고가 이번 과연 한 번뿐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게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부분입니다. 관리 소홀 문제인데요. 이 나무가 뒤에 있었는데 거기서 총탄이 무려 70여 발이나 발견이 됐습니다. 예. 발생한 군 사격장 총기 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곽정화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도비탄 어디 맞고 튄 탄이 아니라 직격탄에 맞았다고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탄이라는 건 바로 직격탄을 말하는 건데요. 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이게 빗나가서 간 탄인데 이 직격탄이라 판단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총탄입니다. 머리 부분을 보면은 곧 뜰 텐데요. 네. 충돌 흔적이 없고 또 어디에 맞고 튀었다면 앞이 구부러지거나 모양이 변형돼야 되는데 보시는 동그란데 것처럼 매끈하네요. 그렇죠, 매끈하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각도입니다.